말 한마디 한마디에 건강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라디오 구구절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FM 98.9MHz 라디오 구구절절의 진행자 세종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유리 김창현입니다. 네, 지금 낯선 목소리를 다들 들으셨을 텐데요. 이번 2026년 첫 방송에 저희 구구절절 방송이 좀 작년과 비교해서 새롭게 변화된 점이 있어요. 먼저 저희 세종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건강팀의 김창현 선생님이 저희 방송에 함께 합류하시게 되었습니다. 김창현 선생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20화부터 구구절절에 함께하게 된 김창현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방송을 이렇게 듣기만 하면서 나도 언젠가 출연하겠지 했는데 올해부터 이 출연이 아니라 좀 진행을 같이 맡게 되어서 정말 큰 영광이기도 하고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그러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녹음했던 그때가 또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변경된 점이 있는데요. 김창현 선생님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구구절절은 기존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1부와 2부로 각각 다른 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회차마다 큰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책을 선별하는데요. 주로 1부는 문학, 2부는 비문학 서적으로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좀 다양하게 선정하는 만큼 저희가 기존 것보다 좀 더 다채롭게 정신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학 서적을 통해서 등장인물들이 어떤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어떻게 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지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비문학 서적을 통해서는 우리의 정신건강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보살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지식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제는 뭔가요, 장현쌤? 이번 주제는 설렘과 불안입니다. 아무래도 2026년 새해가 밝고 이제 봄이 시작되는 3월이 됐는데 3월이면은 다양한 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분들은 뭐 새로운 학급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또 직장인 분들은 이제 새로운 업무를 맡으셔서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하기도 하고 뭐 이제 봄이 되면은 뭐 꽃도 피고 하니까 뭐 연인끼리 뭐 꽃놀이도 가기도 하고 아니면 가족 단위로 뭐 나들이도 가고 하면서 되게 새로운 시작들이 되는 기간인데 이때 저희가 보통 설렘 또는 어떤 누군가는 불안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설렘과 불안이라는 감정을 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첫 시작이라고 하면은 설렘을 많이들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설렘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불안한 감정으로도 느껴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은 내가 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혹은 실수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 새로운 상황이 나한테 위험하지는 않을까? 이런 다양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거든요. 창현쌤은 혹시 이렇게 설레거나 불안한 감정을 동시에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동시에 느꼈다기보다는 최근에는 좀 불안함? 요거를 많이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운전을 요즘에도 좀 하는데 제 차가 좀 오래됐거든요. 지금 08년식이니까 한 18년이 됐어요. 네네. 근데 요즘에 인터넷을 보면은 그 사고 영상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죠. 그 한블리 씨. 네, 뭐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순식간에 사고가 막 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게 막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 기온이 좀 떨어졌을 때 제가 또 타이어 공기압 센서가 없어가지고 이거 타이어 이거 공기압이 떨어져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좀 그 주유를 할 때마다 좀 체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안함이 좀 그럴 때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러셨구나. 저는 약간 이런 뭔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불안이랑 설렘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저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혼자 해외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해외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처음에 되게 설레는 감정이 들잖아요. 그죠, 그죠. 가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할까? 아니면 내가 어쨌든 찾아봤던 그런 것들 실제로 보게 되면 얼마나 또 멋있을까? 그런 여행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또 제가 혼자 해외여행을 간 거다 보니까는 이 혼자에 대한 불안감, 내가 혼자 여행 가가지고 타지에서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뭐 소매치기를 당하면 어떡하지? 뭐 사기를 당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들이 또 생기게 되잖아요. 어느 여행지를 가서 그래요? 저는 사실 호주랑 뉴질랜드를 가서 사실 오. 치안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보다 되게 좋기는 했거든요. 네. 그래도 제가 그 여행을 22살 때 갔으니까 되게 어렸을 때 가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여행을 뭐 국내에서도 혼자 다녀본 적이 없었는데 네. 그냥 혼자 여행을 해외로 처음 가게 됐으니까는 그때는 되게 조금 가기 전에는 제가 불안감이 없었는데 네. 딱 도착하니까는 나 진짜 혼자다. 그리고 다들 주변이 지금 외국인이다. 네, 지금 네. 한국어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이 생각에 약간 덜컥 겁이 나고 엄청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근데 용감하게 가셨네요. 제가 이게 생각보다 좀 제가 이 불안에 대한 민감도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도를 했다가 시도를 하게 되면은 이게 좀 어렵고 이게 좀 뭔가 무섭다라는 상황을 딱 직감하게 되잖아요.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은 네. 그때서야 나 지금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인지하는 타입이거든요. 네. 근데 막상 가가지고 어쨌든 그 도시가 되게 그 나라가 그래도 좀 외국인들한테 친절한 편이고 네. 그 제가 영어를 아예 못하지는 또 않았으니까는 핸드폰도 있기도 하고 해서 여행을 되게 즐겁게 잘 다녀오기는 했어요. 네. 안전하게.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그런 설렘과 불안이 되게 공존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시군요. 근데 되게 대단하셨네요. 저는 아직 해외를 한 번도 혼자 간 적이 없거든요. 많이들 또 그렇기는 하죠. 혼자 여행 가는 게 쉽지 않은 또 결단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한번 제가 그런 도전을 해보니까는 그 이후에 또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두려움이 확실히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이런 경험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성공 경험들. 그 불안함을 한번 이렇게 맞닥뜨리고 그런 걸 극복해 나가는 네네. 그런 경험들. 맞아요. 맞아요. 저도 돌이켜보면 그런 게 제가 좀 더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해야 되나, 자산이 됐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게 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설렘과 불안을 주제로 도서를 선정을 했었는데 네. 먼저 문학 서적을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오늘 1부 문학편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단편 소설집인 3월 2일 시작의 날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단편 소설집은 3월 2일이라는 주제로 풀어 쓴 5편의 단편 소설을 엮은 책인데요. 그중에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볼 소설은 여러분은 분명 실패할 겁니다. 라는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제목이 여러분은 분명 실패할 겁니다. 라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제목부터 좀 강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시작을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 이런 걸 이렇게 시작부터 저주를 퍼붓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럼 책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래서 이 책은 갓 20살이 된 주인공과 주인공 단짝 친구가 3월 2일 대학교 1학년 첫 학기를 맞이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인공은 대학 입시에 실패를 하고 재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짝 친구 스라는 대학에 입학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주인공은 대학을 떨어지고 주인공 친구는 대학을 붙고 한 네. 상황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상황이라면은 저는 되게 이제 주인공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되게 좀 위축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주인공의 친구인 스라는 혼자 대학에 가는 거를 두려워해서 주인공에게 개강날에 학교에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해서 주인공과 스라가 함께 강의를 듣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유명 교수 강변철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 소설에서 그 주인공과 주인공 친구인 스라가 어떤 불안을 이렇게 뭐 이렇게 보여지나요? 어떤 불안한 증상들? 네, 먼저 주인공 친구인 스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라는 혼자 대학에 가는 거를 되게 두려워했어요. 네. 워낙 이제 단짝 친구인 주인공이랑만 고등학교 시절을 같이 보내다 보니까는 뭔가 친구랑 떨어져서 혼자 대학에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인물처럼 보여졌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새 학기가 이제 대학교 이제 입학하게 되면은 대학 입학하기 전에 신입생 OT도 하고 그다음에 단톡방 동기들끼리 단톡방도 새로 만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스라는 이런 단체 활동을 굉장히 꺼리는 성격인 것 같아서 OT도 가지 않고 단톡에도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이 3월 2일 개강날에 혼자 그 수업을 들으러 간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엄청 극도로 심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한테 나 너무 무서우니까는 강의실 같이 가자. 학교 좀 같이 가자.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주인공과 함께 강의를 들으러 가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었죠. 그러면은 주인공은 대학을 떨어졌는데 친구인 스라의 부탁을 받고 그냥 간 거네요, 강의를. 그죠. 도강. 네. 그죠. 도강을 이제 하게 됐는데, 사실, 스라의 그런 불안한 행동들이 이런 그 책에 자세하게 나오게 돼요. 약간 보면은 공황 증상, 대표적인 그 공황 증상을 나타내는 걸로 저희가 보여졌거든요. 네네. 강의실에 이제 혼자 가면은 숨이 가빠지고, 그 다음에 식은땀이 나는 듯한 그런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어서, 아마 이제 스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공황 장애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었던 장면들도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 되게 불안해가지고 주인공한테 혹시 강의를 같이 들으러 가줄 수 있냐 네네.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해서 그런 상황들을 좀 이렇게 맞이할 때 도움을 받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거네요. 그죠. 그래서 사실 스라처럼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새로운 환경에 처했을 때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제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여행지에 딱 도착했을 때 느꼈던 불안감과 또 스라가 첫 대학교 강의에 이제 들어갔을 때 그런 불안감이 또 비슷한 유형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창현쌤도 이런 뭔가 첫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이런 걸 느껴보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좀 무던한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저 대학을 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근처에만 이렇게 가고 딱 기차에서 내렸는데 나 여기서 어떻게 기숙사까지 가지? 하면서 하는데 그냥 남들 따라가는 거에 옆에 따라가면서 저기 뭐 버스 있나 보다 하면서 따라가면서 했었고 그리고 군대를 갈 때도 그냥 뭐 피할 수도 없고 사실 두려운 건 좀 있죠. 뭐 긴장되고 두려운 건 있는데 그냥 갔어요. 그냥 가서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구나. 네. 엄청 무던한 스타일이시네요. 네, 뭐 이게 피할 수 없으니까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그 상황에서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무슨 행동을 해야 되나? 그거를 그 상황에서 거기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했던 것 같아요. 엄청 대단하시네요.
약간 저도 엄청 불안감을 느끼는 스타일은 아니긴 하지만 저도 어쨌든 이런 새로운 환경에 처했을 때 불안감을 느끼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초등학교 입학할 때, 뭐 고등학교 입학할 때 이럴 때는 다 어쨌든 뭔가 친구들이 있어서 그렇게 무섭지 않았던 것 같고, 저도 대학교 입학할 때도 심지어 아는 친구가 어떻게 같은 과에 이제 저는 가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친한 친구는 아니고 건너서 아는 친구였는데 어떻게 그 친구랑 같은 학교 같은 과에 이렇게 가게 돼가지고 네. 그때도 막 대학 입학 때는 큰 불안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첫 입사 때는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저희 센터요? 그건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네. 약간 어쨌든 저도 첫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되게 내가 여기서 어떻게 잘 해낼 수 있을까 하고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내가 어떻게 대해야 했는지 어쨌든 사회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적다 보니까는 이 회사라는 공간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되게 좀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새로운 환경에 좀 접하게 되면은 새로운 환경을 좀 맞이하게 되면은 좀 불안감이 많이 느껴지기는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주인공처럼이나 아니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새로운 상황에서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거는 되게 당연한 감정이고 뭐 모두나 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스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불안감을 내가 대처하기 위해서 이 주인공이랑 같이 강의실에 가는 방법으로 이 불안감을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네네네. 회피하는 형식이 아니었고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주인공은 남들보다 약간 불안도가 높다고는 보일 수는 있지만 또 자신만의 방법으로 불안을 잘 대처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줬던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주인공의 친구인 스라 얘기를 했는데 그럼 주인공은 어떤 식으로 좀 반응을 했나요? 네, 주인공은 사실 처음에 친구랑 주인공이랑 스라랑 같은 대학교 같은 과에 지원을 했는데 친구만 붙고 친구인 스라만 붙고 주인공은 떨어져서 재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네네. 저는 주인공 같은 상황이면은 되게 불안해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스라보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저도 약간 그렇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 오히려 책 속에서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덤덤한 태도였던 것 같고, 오히려 약간 좀 현실에 대한 냉수적인 태도도 보였던 것 같아요. 냉소적인 태도요? 네. 그래서 저희 스라와 이제 주인공이 첫 강의를 이제 듣게 되는데 첫 강의에서 교수가 이제 사회 첫 발을 내디딘 새내기들에게 청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인공은 이 강의가 너무 따분하다라고 말하면서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그럼 아무래도 주인공이 지금 자신의 모습이 좀 청춘과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냉소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가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 51페이지를 보면은 주인공이 생각하는 청춘에 대해서 이제 묘사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주인공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춘이라니 신기루 같은 건가? 나는 바닷가에서 맨발로 뛰어놀고 친구들과 밤새 수다를 떨고 연극 대본을 쓰느라 한숨도 못 자는 청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다. 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 방금 말씀해주신 모습이 현재 재수학원을 다니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이랑은 좀 대비되는 모습이기는 하네요. 그죠. 그래서 주인공은 좀 현재 자신의 상태를 사육장에 끌려가는 돼지가 된 기분으로 학원에 간다라고도 표현을 했고 재수를 선택한 게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말까지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그러니까 묘사들을 봤었을 때 주인공은 굉장히 좀 자기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약간의 좀 낙담한 그런 모습도 보여지는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약간 이런 현실에 대한 회피 반응이라고도 좀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주인공에게 되게 뒤통수를 좀 이렇게 때리는 듯한 그런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건인가요? 아, 네. 첫 번째 이제 강의를 듣고 이 청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교수의 첫 강의를 들은 이후에 두 번째 강의를 또 주인공과 슬아가 듣게 돼요. 네. 근데 이 강의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명 교수 강병철 교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주인공도 이 교수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어떤 강의를 하게 될지 되게 궁금해하면서 그 강의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교수가 들어오자마자 여러분들 뭐 이제 성공하셨다고 생각을 하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은 분명 실패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새내기 학생들한테 대뜸대고 하게 되더라고요. 입학 첫날이죠. 그죠? 되게 세게 말씀하시네요. 그죠. 그래서 아니 저도 이 교수가 이제 이런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은 실패하더라도 다 경험이 될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뭔가 청춘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교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실패할 겁니다. 라는 말만 하고 강의실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 저라면은 바로 수강 철회를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저분 뭐 잘못 들어오신 분 아닌가? 약간 네. 이러면서 지금 그 내가 강의 이거 등록금을 내는 그쵸. 등록금이 얼만데. 그죠? 약간 그런 거에 대한 회의가 올 정도로 저도 되게 띵했을 것 같은데 주인공 입장에서는 이 말을 듣고 나서 현재 주인공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약간 정콕을 찌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 교수한테 이제 가가지고 어떤 이유로 이런 말을 한 거냐. 나는 이미 실패를 맛보았다. 막 이러면서 교수에게 되게 너가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듯한 그런 체근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주인공이 그 말을 듣고 아니 왜 네. 그런 말씀을 하시냐. 뭐 이유를 설명 안 했으니까. 그러고 그 교수님은 강의실을 나가셨으니까. 네네. 그 쫓아가가지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네. 물어보는 거죠. 네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2번 정도 이 교수와 이제 만남을 한 다음에 이 교수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이제 이 강병철 교수가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직업적인 커리어로는 성공의 정점을 찍었지만 이 자신의 직업에 이제 몰두하느라 가족을 잘 살피지 못하고 아들을 최근에 사고로 떠나보내게 되면서 이런 개인적인 삶에서는 나는 실패했다. 나는 남은 게 없다. 라고 이제 느껴가지고 강의에서 그런 말을 하게 됐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직업적으로는 이렇게 성공하고 뭐 교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학문적으로도 뭔가 뭐 달성하시는 게 있는데 막상 가족이나 이런 사적인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실패했다고 느끼시는 거네요. 그럼 교수님은 그 업무적으로는 직업적으로는 성공을 했으나 이렇게 사적인 측면에서는 실패했다고 느껴서 강의할 때 뭔가 되게 교수님도 그 주인공이랑 비슷하게 냉소적으로 여러분들 다 실패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제 주인공은 그걸 몰랐으니까 그렇게 좀 가게 된 거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주인공이 이 강의를 듣기 전에도 자신이 이제 재수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좀 실패한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여러분들은 실패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약간 좀 뭔가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라는 내가 진짜 실패한 건가? 막 이런 좀 의문이 들었을 것 같고 확답을 좀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약간 본인이 처한 상황에 약간의 열등감, 어떤 피해의식이 조금 있었을 것 같은데 또 거기다 대고 여러분들은 실패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 교수한테 약간 체근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실패한 건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면서
되게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 주인공은 뭔가 불안한 부분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냥 약간 본인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나는 그냥 이래, 나는 실패했어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결정을 내려버렸거든요. 자기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근데 진짜로 주변에서 당신은 실패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으니 나 그럼 진짜 실패한 건가? 라면서 좀 불안했을 것 같긴 해요. 그걸 딱 현실을 막다스리면서. 그럼 소설 초반에는 주인공이 되게 냉소적인 태도만 보였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 현실을 좀 자각을 한다고 해야 될까? 그런 타인이 당신은 실패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서 좀 불안이 자극된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인공도 주인공 나름의 또 불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소설의 마무리는 주인공이 이제 강병철 교수와의 만남을 이후로 다시 그냥 현실로 돌아와서 재수학원에 다시 가고 또 이제 스라는 어쨌든 주인공과 계속 함께 강의실을 갈 순 없으니까 또 스라 혼자 대학 강의실에 노력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소설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어떤 새로운 것의 시작을 앞두고 있다면 이 불안감과 두려움은 다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불안과 두려움은 내가 실패할까봐에 대한 불안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설 속 강병철 교수를 보면은 이 주변에서 성공한 삶이라고는 하지만 스스로는 결국 실패한 삶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실패와 성공의 정의를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지의 나름인 것 같긴 했어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네네.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뭐 두려움, 뭐 그 불안, 내가 아니면 실패했어 이런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기보다는 좀 과정에서 내가 어떤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춰보는 자세를 가지면은 좀 내가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떨쳐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조금은 불안해질 수도 있고 하는데 저는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나 그 등장인물들을 생각을 했을 때 되게 결과만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좀 중점을 둬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좀 불안감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래서 되게 짧은 단편 소설이기는 했지만 저희가 좀 그 안에서 그 등장인물들의 불안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보고 또 이 불안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잘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성공과 실패라는 이 기준에 따라서 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문학편에서는 3월 2일 시작의 날이라는 책을 다뤄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시작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분들이 좀 큰 용기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1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1부 마무리 순서로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래는 찰리빈 웍스의 우리 사랑은 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을 듣고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사는 동안 아픔이 없다면 단지 짧은 삶이 그리 의미가 있을까. 나는 바람도 버티기 힘들곤 하지. 그래도 괜찮아질 거야. 만약 우리 사는 동안 슬픔이 없다면 스쳐가는 80년이 의미가 있을까. 거리를 걷다가 철렁 엎드리곤 해도 그래
지금까지